재미에 죽고 재미에 사는 시집과 그림책을 동시에 소개하는 팟캐스트 재미 중독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빛도. 저는 이 책. 저는 피비입니다. 와. 저희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도 동킹님 나와 계십니다. 동킹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동킹님 1부 어떠셨나요? 오랜만에 녹음이었는데. 일단 얼마 전에 했었던 파티를 다시 또 회상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시가 너무 좋았어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파리 얘기 나오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멀리 훌쩍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약간 여행 가고 싶어요. 저도 요즘에. 너무 가고 싶어요.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어디로 막 떠나고 싶더라고요. 여행 한번 같이 가요. 여행 한번 같이 가요.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2부에서도 동킹님과 함께 파티의 주인공은 바로 나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2부에서는 1부 주제 이야기에 이어서 파티라는 주제를 일반적으로 확장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1부에서는 가면 무도회 한정했다면은 2부에서는 그냥 파티 일반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간 준비를 해봤어요. 또 저번에 동킹님이 나왔던 프린세스 다이어리를 좋아하셨던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번에도 짧은 이제 상황극 같은 거를 좀 드릴 거고요. 제가 그걸 읽어드리면은 지금 여기 계시는 피비, 빛도, 동킹님이 어떤 선택지 A 혹은 B 이런 것들을 골라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토크를 조금씩 하고 또 다음 상황으로 넘어가서 또 선택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과연 각자 어떤 루트로 가게 될지 마지막엔 정리하는 시간을 또 가져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파티 이프 스토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당신의 친한 친구가 같이 파티에 가자고 합니다. 낯선 사람들이 개최한 파티지만 파티 컨셉이 당신의 취향에 딱 맞아 참석하기로 결정하는데요. 토요일 저녁 파티 날짜가 되어 친구가 보내준 주소로 가보니 여기가 맞나? 여기가 파티장? 과연 당신은 어떤 파티룸에 도착했을까요? 1번 신나는 음악이 쿵쿵 울리는 수십 명의 낯선 사람들이 한 손엔 술을 들고 왁자지껄 이야기를 나누는 지하 파티룸. 2번 개최자가 엄선한 플레이리스트가 은은하게 깔리는 선별된 소수의 사람들이 335 모여서 소파에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는 복층 파티룸. 당신의 선택은? 네, 어떤 파티룸이 더 좋으신가요? 저는 빛도고요. 저는 두 번째 파티룸을 선택하겠습니다. 약간 선별된 소수의 사람들이 있는 복층 파티룸을 정하셨군요. 첫 번째 듣자마자 기빨렸어요. 그냥 이 글을 듣자마자. 네, 일단 신나는 음악과 왁자지껄 이야기를 나누는 지하 파티룸이라는 얘기 듣고 네. 기가 빨렸습니다. 근데 또 일부에서는 그러니까요. 약간 낯선 사람들이 있는 근데 파티 가고 여기는 싶다고 하셨던데. 애초에 전제가 낯선 사람들이 개최한 파티인데 네. 전 낯선 사람들이 막 많이 왁자지껄 파티처럼 그렇게 있는 걸 원하지 않고 네. 낯선 사람들이 여기 선별된 소수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개최자가 또 얼마나 선별했겠어요. 괜찮은 사람들로. 저는 쓸데없는 사람들이 많은 걸 싫어해요. 효율적이시군요. 네, INTJ여서 네. 또 의외로 저는 아까 그 얘기만 들었을 때는 저도 1번일 줄 알았어요. 맞아, 1번을 딱 고르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선별된 네, 사람들 선별된 거 뭔가 좋아합니다. 약간 딱 만들어진 낯선 믿을만한 파티를 사람이니까 좋아하시죠. 근데 네, 믿을만한 파티 좋아해요. 그렇다면 피비님의 선택은? 전 1번이요. 이건 또 의외네요. 제 적성이 2번에 맞기는 한데 네. 제가 편안함을 느끼는 게 2번인데 이왕 파티 갈 거면 1번 가야죠. 힙합 들을 때부터 알아봤어. 힙합 들으면서 가야죠. 벤틀리. 벤틀리. 그렇다면 동킹님은요? 저는 이제 빛도님이랑 같이 이제 복층 파티룸 선택하겠습니다. 이유를 살짝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 아시다시피 유교한 유교거리기 때문에 이제 막 술 들고 낯선 사람? 저 벌써 숨 막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여기 선별된 소수의 사람들이 비키니만 입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 이게 동상이몽이에요. 또 내 친구의 친구야. 저 이런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완전 낯선 사람이 아니라 나 너 소개시켜주고 싶었는데 얘 내 친구야. 인사해. 그러면 안녕하세요 하고 저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좀 생각해 보니까 이 선별된 사람들이 더 이상하게 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이 시크릿 파티이기 때문에 이거 약간 첫 번째 거는 약간 아무나 약간 친구들끼리 데려오는 거니까 오히려 더 포멀할 수도 있고 근데 약간 두 번째는 더 시크릿할 수도 있다. 동킹인가 저는 약간 동상이몽인 거죠. 약간 편안한 분위기를 생각하시는군요. 네네. 혹시 그런 파티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사실 낯선 사람 만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서 파티 자체도 조금 거리감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본 적은 없습니다. 아직. 이층님은 뭘 선택하시겠어요? 저요? 저는 1번이죠. 오늘은 약간 피비님이랑 맞네요. 야 이거. 소수의 프라이빗한 파티 가야죠. 당연히. 전 요즘 약간 그 익명성에 가려서 저도 그 파티 일원으로 한 명으로 그러니까 익명성 가보고 싶은 좋아요. 느낌? 약간 익명성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당신은 친구보다 먼저 도착한 것 같군요. 친구는 파티룸에 먼저 들어가 라고 문자를 보낸 이후에는 답장이 없네요. 이미 파티룸에 들어와 있는 상황. 파티에 도착한 당신은 주위를 둘러봅니다. 파티에는 여러 모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파티룸 중앙에서 큰 목소리로 주인공처럼 주목을 받는 사람도 있고 그 옆에서 웃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벽 근처에 기대 유유히 파티를 관찰하는 사람도 있네요. 우선 당신은 어디로 갈 건가요? 1번 슬그머니 벽 쪽으로 가서 핸드폰을 꺼내 친구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 2번 친구가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우선 몇 명한테 말이나 걸어보자. 나처럼 혼자 있는 사람들을 공략한다. 3번 나만 빼고 재밌게 노는 거 나 버틸 수 없어. 바로 중앙에 가서 대화에 낀다. 당신의 선택은? 네. 네. 그럼 이번엔 역순으로 피비님이 먼저 골라보실까요? 저는 1번이요. 1번 벽 쪽으로 가서 친구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 핸드폰을 하는 척을 한다. 네. 약간 그 익명의 파티를 고르셨는데. 근데 저는 핸드폰을 하는 것보다는 네. 관찰할 것 같아요. 관찰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앉아서 뭔가 처음부터 바로 끼기보다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저 사람은 어떨 것 같은지 혼자 이렇게 상상을 해보고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상상으로도 재미를 느끼시는. 네, 혼자 아주 재밌게 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가 오면은 야, 저 사람도 저런 거 하고 있는 거 같아. 야, 저 사람한테 한번 가보자. 이미 딱 스캔을 끝내놓는. 스캔 이미 다 끝내고. 계획적이시네요. 물어봐줘요. 저 그런 거 좋아해요. 그럼 빗도님은 저는 1, 2, 3번 중에 어떤 것이죠? 목적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목적이요? 이게 진짜 친구가 나 뭐 진짜 뭐 내 친구들 뭐 있는데 한번 같이 가보자라고 했을 때는 별 흑심이 없을 때는 네. 그냥 가서 친구를 기다릴 것 같아요. 1번. 근데 약간 흑심이 있는 상태로 가는 거면 여기 약간 목적이 있다. 여기 누군가를 만나야겠다. 네. 그러면 2번으로 할 것 같아요. 슬쩍 가서 안녕하세요. 이러고 어디서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네 하고 친구 올 때까지 또 기다리다가 다시 뭐 얘기하고 그럴 것 같아요. 네. 목적에 따라 다르다. 은근 수줍네요. 샤이걸이에요. 아까 비키니 얘기하시더니 완전 샤이걸이시네. 그런 거는 괜찮은데 마음을 오. 표현하는 건 샤이랍니다. 그럼 3번은 전혀 있을 수가 없는. 절대 못해요. 저는. 3번은. 피비님도 3번은 절대 못하시는 거예요? 못해요. 전 3번 왜 보기에 넣은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안 고를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3번 고를 사람 없어. 혹시나. 없어. 또 1, 2번만 있으면 좀 아쉽잖아요. 3번까지. 동키님은요? 저는 사실 이 세 가지 선택지 다 너무 숨막힌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긴 파티를 원래 좀 안 가시니까. 저는 그냥 밖에서 친구 기다릴 사람인데 그 중에서 그래도 골라보자면 저도 1번 고를 것 같아요. 근데 동킹님은 진짜 밖에서 기다릴 것 같네요. 친구 올 때까지. 근처 스타벅스 이런 데 가 있을 수도 있어요. 동킹이 약간 스타벅스 가서 너 언제 와? 계속 전화하고 이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왜 파티 이미 들어왔는데 다시 모르는 사람이랑 있는 게 약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것도 약간 힘들고 내가 다른 사람 보는 그 어색한 상황이 약간 저를 숨막히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말을 걸면요? 동킹님한테 누군가가 가자마자?
어떡하지? 저는 약간 말 걸게 유도할 것 같아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 화장실이 어디예요? 이거 아, 물어본다든지. 완전 어. 선수네요. 아니면 뭐 유리잔을 깬다든지. 뭐야? 장난 아닌데요? 또 이런 잔기술은 또 어디서 배우셨어요? 책으로 배웠습니다. 아, 이책님은요? 저는 무조건 2번이에요. 저는 맞아. 오히려 1번을 못 버텨요. 어. 내가 혼자 이렇게 있는 게 너무 심심하고 또 피비님처럼 이렇게 관찰을 열심히 하는 편도 아닌 것 같아서 저는 경험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꼭 파티에는 여기서 아까 지심으로 나왔지만 정말 그 메인 무리에도 있지만 약간 좀 배회하는 맞아. 서브파군요. 사람들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배회하는 사람들도 다 그 누군가 말을 걸어주기 원하기 때문에 배회하고 있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조금씩 제가 마음에 드는 사람들한테 말을 걸면서 뭐 이야기할 것 같아요. 어떡해, 저 파티 초대받고 싶어요. 갑자기? 네, 모르는 사람들이. 근데 그거 알아요? 뭐? 아무도 파티 안 열어. 왜 우리 안 같이 미친 열어? 사람들만 파티를 진짜 여는 것 왜 안 같아요. 열어, 진짜. 그니까요. 누가 좀 열어줬으면 좋겠어요. 제발. 제발 이 한국의 파티 문화가 그러니까. 동키님은 약간 미간을 찡그리셨는데요. 아 근데 저도 아예 파티를 안 좋아하는 건 아니고 만약에 막 그런 거 있잖아. 풀파티 이런 거 인생에 한 번쯤은 가보고 싶다. 동킹님 진짜 근데 파티 아니에요. 왜 풀 파티가 좋으신 거죠? 아 약간 저는 저랑 다른 세계를 한 번쯤은 경험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진짜 약간 한 번쯤은 죽기 전에 이런 생각은 있는 것 저도 같아요. 그런 느낌 있어요. 경험 수집. 네네네 맞아요. 혹시 다들 클럽 가보셨나요? 가본 적 아니요, 있나요? 저 근데. 저희 또 다 안 저 가봤거든요. 근데 가보고 싶어요. 저도요. 같이 가볼래요? 저희 가요. 저희 경험 수집 목적으로. 아니 근데 저 근데 이거를 여쭙고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각자가 가고 싶어하는 파티의 느낌과 분위기. 저는 약간 저가 생각하는 제가 초대받고 싶은 파티는 약간 조금 아늑해 보이지만 힙한 프라이빗한 공간에 사람들이 너무 많지는 않고 음악은 약간 좀 힙한 음악이 나오거나 아니면 약간 락 음악 나오거나 그래서 사람들 소파에 이렇게 앉아 있고 술 한 잔씩 마시면서 인사하고 같이 소파에 둘러앉아서 얘기하고 약간 그런 느낌. 약간 조명은요? 조명 은은해야죠. 은은해야죠. 어둠이 베이스인데 조명 때문에 밝은 느낌. 그리고 뭔지 알것 둘이도 같아요. 프라이빗하게 얘기를 할 수 있고 모여서 3, 3, 5 서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의자는 없어. 맞아요. 저도 약간 파티는 낯선 사람들 처음 보는 거잖아요. 또 술을 마시잖아요, 대부분. 저는 낯선 사람들이랑 형광등 아래에서 술을 못 마시겠더라고요. 약간 좀 은은한 조명이 맞아. 있어야지 좀 더 즐거운 것 같아요. 좀 더 빨리 그 파티에 빠질 수 있다. 맞아. 그래서 약간 좋은 것 같은데요. 맞아. 그리고 음악 소리가 빅톤님의. 조금 크고. 그 음악 소리 좀 크고. 너무 약간 좋을 것 같아. 그럼 소리 질러야 되나요? 이렇게 아니 귓속말 해야죠. 좀 크게 말해야 되나요? 네. 약간 그런. 그래야죠. 잘 안 들리는데 잠깐 밖에 나가서 같이 얘기. 또 책으로 보셨네. 이건 새로운 자아예요. 자아가 몇 개신 거예요? 너무 많아서 빅톤님.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피비님 어떤 분위기 좋아하세요? 저는 그런 뭔가 미드에 나오는 막 집에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막 다트 던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도 가보고 싶고요. 참 오락 좋아해. 다트 이런 거 승부욕 장난 아니야. 내가 막 제일 많이 오. 해야 돼. 그런 것도 가보고 싶고 막 요즘에 제가 스맨파를 봐가지고 막 댄스 배틀 열리는 데 가가지고 제가 구경하고 댄스를 싶어요?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막 구경하고 막 이런 거 하고 싶어요. 약간 호응하고 술 이렇게 수건 부는. 던지고. 네. 신발 던지고. 힙합이네요. 지금 요즘에 힙합, 요즘에 힙합이에요. 힙합 문화에 빠지셨네. 빠졌어요. 다 다른 게 너무 웃기다. 그러게요. 이층님은요? 저는 요즘에는 아까도 말했듯이 그런 저도 하나 익명의 자아로서 그 은은한 조명이 있는 곳에 가서 좀 혼자 가는 건 좀 저는 힘들고요. 그 지인 한 두세 명이랑 같이 가서 또 이렇게 낯선 사람들이랑 만나서 이야기하고 놀고 그런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다 힘들면 다시 또 지인들이랑 얘기하고 나도. 좀 약간 이렇게 편안하게 약간 일상에서 벗어나서 뭔가 즐길 수 있는 근데 맞아. 그냥 거기서 끝나는 뭔가 더 인연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한여름밤의 꿈 같은 한여름밤의 그냥. 꿈 같은 그런 게 재밌더라고요. 맞아. 근데 동킹님이 파티 제일 싫어한다 했는데 풀 파티 제일 핫하네요. 그러니까. 풀 파티. 죽기 전에 한 번. 그럼 구성원은 어떤 사람들이요?
낯선 사람들 아니면 그냥 이렇게 저희끼리 우리끼리 익숙한 사람들? 풀파티는 재미없을 것 같아. 아, 그러니까요. 풀파티 같은 거를 이제 호텔 같은 데서 해요. 그래서 아. 가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물론 아는 사람들이랑 같이 다른 사람 관찰하러 가는 사람들 이제 모집해서 가는 그 거겠죠. 호텔 숙박객들이 오는 파티군요. 아, 호텔에서 그냥 열어요. 네. 그런 데서 전- 막 래시가드 이런 거 입으면 큰일 나요. 안 되죠. 구명조끼 입을 거예요. 입장 금지. 아 풀파티는 가고 싶은데 구명조끼를 입고 간다. 입밴 당해요. 입밴. 입뱀이야. 아 재밌네요. 네. 그러면은 세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네. 드디어 친구가 왔네요. 친구와 함께 파티를 즐기다 보니 벌써 막차 시간이 가까워집니다. 생각보다 파티가 즐거워서 꽤나 아쉬운데요. 파티 장소와 당신의 집은 1시간 거리. 당신의 선택은 1번. 너무 왜 잘 웃으시죠? 고르셨어요. 자, 집중해 주세요. 네. 1번. 막차는 놓칠 수 없지. 바로 자리에서 일어난다. 2번. 오늘은 좀 더 놀고 싶은데 새벽에 택시 타고 가. 3번. 택시는 무슨? 파티는 원래 끝까지 가는 거야. 밤새고 첫 차 타고 간다. 당신의 선택은? 저 한 가지 말해도 될까요? 네. 제가 피비님이랑 놀면서 네. 좋은 버릇인지 안 좋은 버릇인지 한 가지 버릇이 생겼어요. 뭐죠, 비토님?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간다. 밤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밤을 안 새면 네. 논 거 같지가 않아요. 아 그냥 잠깐 들렀다 온 거지. 어. 논 게 아니라. 전 무조건 3번입니다. 저도 3번. 진짜 감염시키셨네요, 피비님이. 저는 1번처럼 하면 화가 나요. 뭐야? 파티 왔으면 어. 첫 차 타야지. 약간 그리고 요번에 가면 무대에서 몇 분이 이제 먼저 가셨잖아요. 그때 너무 아쉬웠어요. 아 같이 첫 차 타고 가지 이러고 아쉬웠어요. 첫 차 타고 간 동킹님은 어떠셨어요? 아, 저는 약간 미리 계획을 해서 아, 내가 오늘은 막차 타고 집에 가야겠다 생각하면 무조건 막차 타고 집에 가고, 아, 오늘은 밤새 놀 거다 하면은 무조건 첫 차 타고 가거든요. 그래서 약간 제가 어떻게 그 상황에서 생각을 했는지 미리 마음의 준비하고 갔는지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오 계획적이시네요. 네네네. 그럼 안 약간- 그러면 답답해서 아, 그럼 파티의 분위기를 보고서 막 결정이 바뀌는 경우는 없나요? 엄마한테 전화하면 바뀔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이책님은요? 아 저요? 저는 사실 3번은 과한가요? 조금 과하고요. 네. 제가 아유. 제가 주최자면 3번을 할 수밖에 없지만 네. 참여자라면은 1번 아니면 2번인 것 같아요. 어? 이거 재미가 진짜? 없으면 1번. 재미가 아, 없으면 그쵸. 1번. 재밌으면 2번 정도. 근데 첫 차까지 기다리면은 그러니까 저도 약간 술자리에서 좀 마지막에 좀 챙겨주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음. 다 보내고 가고 이런 스타일인데 파티에 갔는데도 그 뭔가 끝까지 있으면은 또 근데 그 술자리에서도 그렇게 다 해주고 나면은 약간 그 현타가 와요. 아. 뒤늦게 오시는구나. 아 약간 그 아침을 딱 보면서 그 갑자기 피로가 몰려오기 때문에 파티에서는 그런 걸 느끼고 싶지가 않아서 2번을 고르지 않을까. 그 파티 끝까지 보면은 뭔가 그 현타가 오거나 아니면은 좀 그때부터 시작인데. 피로가 물려오지 않을까. 아 그렇구나. 두 분은 왜 마지막까지 남아 계시려는 근데 거예요? 저는 약간 버릇이에요. 저는 근데 예전부터 누군가와 이것도 전제가 파티가 재밌을 때잖아요. 저 그쵸, 재미없으면 그쵸. 가요 그쵸, 저는. 저도 가요. 그쵸, 그쵸. 근데 저는 이렇게 너무 좋은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면 아쉬워요. 헤어지는 게 너무 그러니까 아쉬워. 나도 헤어지는 걸 싫어해. 그러니까 가라고 해도 얼굴에 아쉬움이 뚝뚝 묻어나서 왜 이렇게 아쉬워하냐고 사람들이 너무 아쉬워. 그냥 그리고 저는 오히려 파티를 진짜 즐기고 밖에 나왔을 때 아침이면 알차게 보냈다. 이제 일하러 가야지. 저는 밤새고도 갈 수 있어요. 와 밤새고 일을도 하실 수 또 있어요? 갔었어요 몇 번. 그때 우리 술을 마시고 아니 어쨌든 본 적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빗도님이 체력이 진짜 좋아요. 아. 그래서 견딜만해요. 체력이 좋으시군요. 근데 그때도 죽을 뻔했어요 회사에서. 그렇죠. 네. 밤새고 가면은 음. 심지어 술도 마셨을 거 아니에요. 아 피비님은요? 저는 여기 보면 파티 장소와 당신의 집은 1시간 거리 이렇게 전제가 주어졌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웃으신 거예요 아까? 아니요. 그건 아닌데 네. 이런 상황이면 저는 밤새서 끝까지 가고
이 1시간 동안 또 같이 걷는 거 좋아해요. 너무 좋아. 저 그거 진짜 뭔지 좋아해요. 알죠? 맞아요. 1시간 동안 걷는다고요? 네, 같이 아. 도란도란 걸으면서 막 뭐 도란도란 얘기하고 1시간 동안 이렇게 뭔가 그 여흥을 즐기는 맞아, 거죠. 너무 좋아. 아, 또 그런 게 있군요. 마지막까지 남으면. 저희 그래서 재미 중독자 이거 녹음 끝나고 빗돈님이랑 저는 많이 걷잖아요. 맞아. 이책님 먼저 지하철역에 빨빨 네네. 둘이 하염없이 걷다가 심지어 노래방까지 가려고 했는데 다 만석에서 못 갔어요. 이책님 항상 먼저 가시고 어. 맨날 빗돈님이랑 저랑 또 걷잖아요. 아쉬워. 이러면서. 맨날 아쉬워하면서. 음, 저희 진짜 도파민 중독자네요. 진짜 큰일 났어요. 역시 재미 중독자 패널 분들이네요. 또 여러분은 또 이런 파티에서 뭔가 또 이런 상황 같은 거 생각하신 거 있나요?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A냐 B냐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얘기에 나왔던 것처럼 파티를 이렇게 막 친구들이랑 즐기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묘령의 여인 혹은 묘령의 그 남자가 말을 걸어온다. 근데 썩 마음에 썩 든다? 그 나쁘지 않다. 썩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어떻게 행동하실 건가요? 근데 그 사람이 저랑 같이 얘기하고 있는 친구, 예를 들어서 피비랑 저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묘령의 남성이 와가지고 뭔가 저한테 얘기를 거는 건가요? 아니면 피비한테 얘기를 거는 건가요? 본인한테. 아, 네. 저한테. 근데 제가 봤을 때 피비든 저든 네. 만약 그 남자가 피비한테 얘기를 걸면 저는 눈치 보고 밀어줘야지 하고 할 것 같고 혼자 있으면요. 혼자 있으면? 혼자 있을 때 묘령의 남성이 말 건다고요? 네. 땡큐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의 핵심은 친구랑 같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러니까 친구랑 같이 있으면은 친구랑 또 놀아야 되니까 또 멀리 갈 수도 있고 친구를 버리고 갈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좀 입장을 바꿔서 음. 친구한테 그런 어떤 누군가가 이렇게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고 친구도 좀 썩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다 하면 전 이렇게 딱 이렇게 눈치 빠져주죠. 보고 살짝 화장실 가는. 빠져줘야죠. 저도요. 저도 빠져줘요. 저 광대여가지고 맞아요. 그런 거 못 참거든요. 피비님 눈치 되게 빠르시잖아요. 네, 눈치가 빠르진 않은데 그 이렇게 뭔가 일어날 것 같으면 음흉한 미소를 짓고 빠져서 저도 약간 이렇게 툭 치고 잘해봐라는 식으로 이렇게 툭 치고 가죠. 표정 있어요. 우리 우리 둘이 하는 표정이 있죠. 두 분은 거의 이 파티에 있어서는 하나의 몸이시네요.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고 계시네요. 그니까. 그러면 동킹님은요? 저는 같이 놀지 않을까. 아, 셋이서? 근데 그럼 네네. 좋지. 근데 셋이 아니라 거기 파티는 여러 명이니까 또 또 그 친구 이제 그 친구의 친구 뭐 이렇게 데리고 오고 하면은 또 재미있게 또 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맞아. 그럼 생각해서. 재밌을 것 같아. 뭔가 이렇게 또 새로운 어, 모임 어. 같은 게 생기는 거네요. 맞아. 파티 안에서. 전 소수로 노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여러 명이서 게임하고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그럼 이번에 가면 무도회가 아주 네 무척 만족스럽습니다. 게임 많이 했죠. 그렇죠. 게임 많이 했죠. 이책님은요? 저요? 저는 그러게 제가 질문해놓고 제가 생각을 안 했네. 저도 썩 마음에 들어. 그 묘령의 여인이. 썩 마음에 들면 친구한테 눈치를 줄 것 같아요. 와우. 아는데 어쩔 수 없죠. 네. 그럼 약간 상황을 비틀어서 네. 혼자 있어요. 근데 네. 묘령의 상대가 나타났어요. 네, 근데 같이 나갈래? 이렇게 했어요. 네. 여기 좀 시끄러워서 잘 안 들리니까 나갈래? 하면 나가요, 안 나가요? 아니, 무조건 나가야지. 나가요? 왜 안 나가요? 그래요? 다 나가요? 당연히 아, 무조건 파티를 더 나가지. 즐기고 싶어서? 약간 파티 중독자네요. 아니 근데 파티도 파티인데 파티도 파티인데 이게 또 약간 이런 상황은 또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파티의 목적을 각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저는 애초에 파티를 가는 것 자체가 새로운 사람과 인연을 맺고 싶어요. 이게 남자 여자를 떠나서 그냥 나랑 잘 맞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가는 거거든요. 사실 저는 막 게임을 즐기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거기 와서 게임 누구보다 즐기셨는데.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 그게 크기 때문에 음. 그 목적이 달성되면 나가야죠. 그죠. 또 오자마자 또 바로 나가자고 하는 사람 없으니까 맞아. 좀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급할 수도 있죠. 네, 그럴 네.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저 그러면 하나 더 제시해도 돼요? 네. 아니다. 동킹님 또 나가요? 아 1대1로 있을 때요? 네. 저요? 저 못 나갈 것 그래? 같아요. 봐요. 못 나가는 사람 그러면 안 돼. 있다니까요. 킹아 우리 잠깐 나가서 얘기할까? 이러면 근데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막 얘기해볼 수 있는 거예요. 맞아. 동킹님은 두려움이 좀 많긴 해요. 근데 만약에 그 상황이 뭐 친구의 친구까지 정도다. 내가 이름 한 번쯤 들어봤을 사람이라면 뭐 가능은 한데
모르는 사람이면 저 못할 것 같아요. 약간 얼굴 믿을 썩 만한 신호니까. 자기 스타일이어도. 마음에 들어도? 못해요. 무서워요. 그 NCT 누구처럼 재현 생겨도? 씨가 와서 이렇게 하면 왜 그렇게 극단으로 몰아나요? 내가 보기 재현이면 나가네. 사람이 안 나와서 그래. 재현 씨가 오면은 나가야죠. 나가야죠. 누구 남서고 나가야죠. 제가 나가자고 할 거예요. 믿을 만하죠. 재현 씨가 오면. 그렇죠. 바른 청년이니까. 아, 또 피비님은요? 저는 반반일 것 같아요. 실망시키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왜 자꾸 나갈게요. 강요하세요? 제가 손목 끌고 나가자. 너무 좋아. 와 그러겠습니다. 디테일까지. 아까 하려는 물어보려고. 상황이 또 생각이 났는데 네네. 저희가 TMI 게임 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뭔가 게임을 하게 됐어요. 근데 뭔가 난처한 상황이야. 근데 내가 제 차례가 와서 뭔가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뭐 TMI를 말해야 된다거나 내가 뭔가를 벌칙을 해야 된다거나 그럴 때 하는 김에 홧김에 진짜 빡세게 확 하는 편인지 약간 부끄러움이 많아서 좀 소극적으로 하는 편인지 아니면 뭔가 뭐 술을 마시거나 벌칙을 마신다거나 그런 걸로 해서 피하는 편인지. 저 무조건 화끈하게 해요. TMI 때 화끈하지 않았나요? 화끈했어요. 그 정도면 화끈한 거죠. 그렇죠. 분위기를 다 만드셨죠. 빅도님이. 피비님은요? 저는 친한 사람이 좀 있으면 오히려 화끈하게 그냥 해버리고요.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좀 수줍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저는 좀 그냥 술을 마시지 않을까. 뭐 벌칙을 하거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친한 사람, 낯선 사람 상관없이 보통 약간 그 순발력이 부족해서 잘 좋은 에피소드가 있어서 잘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시고요. 그리고 네, 막 그렇게 화끈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뭔가 얘기해도 좀 그게 안 뚫리더라고요. 만족스럽지 않군요 스스로. 네, 좀 더 재밌게 얘기하고 싶은데. 역시 욕심이 있네. 좀 더 재밌게 얘기하고 싶은데 항상 아쉬워요. 동킹님은요? 저는 약간 광대 체질이어가지고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재미있게 만들어 보고 싶어서 소극적인데 광대체질. 저는 화끈하게 합니다. 저 화끈해야 돼. 화끈하게 합니다. 좀 화끈한 분들이 있어서 재밌는 거죠. 맞아. 바로 나. 파티의 주인공 바로 나. 화끈한 분들이 파티의 주인공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이제 파티의 주인공은 바로 나라는 주제로 빗도님이 골라오신 책을 이야기해 볼 텐데요. 빗도님, 오늘 가져오신 책은 뭔가요? 네. 우선 정말 뭔가 오랜만에 여러분들한테 그림책을 소개해드리는 것 같아서 네. 조금 떨리고 설렌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림책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책은 아스트리드 데스보르데 글 작가님과 폴린 마르텐 그림 작가님의 위대한 햄스터의 사소한 소원입니다. 이 책은 사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기숙사에서 집에 가는 길에 너무 심심해서 제 취미가 교보문고에 들리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우연히 발견했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충동 구매를 했고 기숙사에 계속 들고 가가지고 심심할 때마다 꺼내보던 책이어서 되게 책에 지금 낡아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저의 약간 고등학교의 추억이 묻어있는 책이고 친구들한테 막 돌려서 읽어보라고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위대한 햄스터의 사소한 소원은 그래픽 노블에 조금 더 가까운 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시즌부터는 그림책의 범위를 조금 넓혀서 만화와 혹은 좀 짧은 그래픽 노블까지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그래픽 노블도 그림과 글이 함께 있는 책이니 그림책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좀 더 폭넓은 책들을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사설이 길었네요. 그래픽 노블. 네, 그래픽 노블이랑 만화를 조금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네. 그래픽 노블은 만화랑 소설의 중간 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화는 그러니까 만화보다는 조금 더 서사가 탄탄한 장르라고 할 수 있고 보통 만화라고 하면 연재를 하는 게 기본 원칙이고 대신 그래픽 노블은 하나의 단행본으로 끝나는 느낌. 굳이 따지자면 진짜 만화는 전기 간행물을 의미하는 거고 그래픽 노블은 하나의 단행본으로 끝나는 거를 의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이제 사설을 멈추고 작가 소개로 넘어갈게요. 우선 글 작가이신 아스트리드 데스보르드 작가님은 프랑스 여성 작가분이시고요. 또 철학을 전공하셨다고 해요. 현재 파리에 거주하시면서 출판 일이랑 작가 일을 겸업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아스트리드 데스보르드 작가님은
어린이들에게 사랑, 행복, 우정과 같은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계시는 중이라고 합니다. 작가님의 다른 책으로는 소크라테스 토끼의 똑똑한 질문들, 에드몽의 달밤 파티, 그리고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그림책 위대한 햄스터의 사소한 소원이 있습니다. 제목들이 다 너무 귀엽죠. 그렇죠. 그 파티를 좋아하시나 봐요. 네, 그러네요. 파티가 들어간 제목이 또 있네요. 네, 이 위대한 햄스터의 사소한 소원은 총 40개의 작은 챕터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막 들었을 때 40개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한 챕터당 4컷의 만화예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가볍게 읽을 수 있고 이 책의 등장인물로는 햄스터, 두더지, 고슴도치, 토끼, 달팽이, 다람쥐가 나오는 귀여운 그래픽 노블입니다. 그리고 짧게 그림 작가님도 소개해드리면 폴린 마르땡이라는 이제 작가님이고 이 작가님도 프랑스 출신의 그래픽 디자이너이자 일러스트이고 현재 만화랑 어린이 동화 작가로도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네, 작가 소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줄거리 소개도 간단히 해드릴게요. 네. 이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햄스터가 있습니다. 햄스터는 자기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 훨씬 멋지고 특별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자신의 얼마 남지 않은 생일 파티에 동물 친구들을 초대합니다. 햄스터가 초대한 동물 친구들은 모두 각양각색의 매력을 지니고 있는데요. 햄스터가 초대한 두더지는 눈이 나빠서 잘 보이진 않지만 상상력이 풍부하고 감성적이라서 소설 쓰기를 좋아합니다. 달팽이는 너무 느린 것이 늘 고민이지만 언제나 조심스럽고 친절합니다. 고슴도치는 뾰족한 가시를 부드러운 이끼 망토로 감추고 싶어 하지만 마음씨는 누구보다 부드럽습니다. 토끼는 자신감이 넘치면서도 겸손해서 친구들 모두가 토끼를 좋아하고요. 마지막으로 다람쥐는 언제나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매력 덩어리의 친구입니다. 이렇게 생김새도 성격도 다른 동물 친구들이 서로의 다른 면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우정을 쌓아가는 이야기가 바로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이게 각 챕터별로 뭔가 각 인물들의 단상 같은 거를 담은 그런 그래픽 노블이어서 큰 줄거리를 세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크게 말하면 그냥 햄스터의 생일 파티에 초대받으러 가는 중간중간에 생기는 그들의 뭔가 생각이나 에피소드를 담은 그런 그래픽 노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혹시 오늘의 주제는 이제 파티의 주인공은 바로 나잖아요. 사실 예상이 되긴 하지만 이 책을 고르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인 줄거리가 햄스터의 생일 파티에 초대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파티하면 birthday 파티죠. 그렇죠. 우리가 기본이죠. 또 그리고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와야겠다라고 마음이 확실히 선 이유는 마지막 챕터에 햄스터의 생일 파티가 끝나고 이 집에 돌아가는 길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네. 거기서 나온 두더지와 달팽이의 대화가 있는데요. 두더지가 달팽이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에 꽂혀가지고 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말이죠? 아직 내 마음속에서는 파티가 끝나지 않았어, 달팽이야. 잘 자. 이 뭔가 파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지만 아직 내 마음속에서는 이 파티가 끝나지 않은 것 같은 이 마음이야말로 진정으로 파티의 주인공이 되어서 파티를 원 없이 즐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아까 동킹님도 뭔가 이 파티의 여운을 느낄 수 있었다고 2부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해 주셨는데 맞아. 네. 약간 저도 이번에 녹음을 하면서 오히려 약간 살아나는 것 같아요. 이게 파티의 묘미인 것 같아요. 약간 이 여운이. 곱씹을 수 있는 그런 얘기거리가 맞아. 생기죠. 네. 다들 그럼 책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이책님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또 이제 오랜만에 시즌 3니까 또 오랜만에 빗도님이 골라오신 그림책, 그래픽 노블을 읽게 됐는데 항상 읽을 때마다 약간 힐링하는 기분? 이번 그림책이 되게 미니멀하잖아요, 그림이. 그런데 또 되게 섬세해요. 그러니까 이 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 양이 엄청 많은데 동시에 그림도 엄청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그림 작가랑 이 글 작가님 다르니까 두 분이 따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겹치니까 또 되게 재밌더라고요. 특히 저는 이제 어떤 거가 섬세하다고 느꼈냐면은 이 그림책은 항상 이 달이나 해 같은 게 떠 있는데 그게 컷이 잘 보면은 복사 붙여넣기 한 것 같은 컷들이 많은데 미니멀해서 근데 또 그것들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을
약간 보여주는 그런 연출이 많이 돼 있는데 약간 거기서 약간 묘한 그 컷과 컷 사이의 그 공백이 느껴지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흘렀을까 이 두 대화 사이에 약간 그런 게 느껴지면서 되게 풍부하게 읽을 수 있었던 그런 그림책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막 보기만 해도 약간 편안해지는? 피비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아까 그 작가분 소개해 주셨을 때 철학을 공부하셨다고 해서 아 역시 그래서 그러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그 빗돈님이랑 저는 그 동화책을 쓰려고 하니까 이렇게 동물로 그 인간의 단상을 표현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좀 알잖아요. 맞아요. 이게 동물의 특성에 맞게 예를 들면 달팽이면 느린 거를 좀 이용을 해서 그 인간과 비슷한 어떤 모습을 그려내는 게 생각보다 조금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 토끼면 좀 빠르고 좀 토끼와 거북이 때처럼 좀 얍삽빠른 그런 모습이 사람들이 이미지를 느낄 때가 많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토끼한테 막 뭔가 겸손한 이런 걸 주기가 뭔가 좀 사람들이 잘 와닿을까 이런 고민들이 막 생긴단 말이죠. 근데 되게 그 특성을 잘 살리셔서 그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읽었을 때 되게 공감이 가고 아 맞아 저런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지 약간 이게 바로 느껴지게 되게 섬세하게 표현을 하신 게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되게 인간의 어떤 여러 모습에 대해서 진짜 고찰을 많이 하신 분이구나라는 게 느껴졌어요. 이런 설정이 되게 마음에 드셨군요. 네. 동킹님은 어떠셨어요? 이 책이 짧잖아요. 근데 진짜 다양한 군상의 인간들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햄스터가 되게 귀엽게 그려지잖아요. 얘 안 귀여웠으면 큰일 날 애다. 너무 이런 이쁘죠. 생각을 했어요. 맞아. 그래서 제목이 위대한 햄스터의 사소한 소원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 사소한 햄스터의 위대한 소원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아주 얄미운 맞아. 햄스터를 보았습니다. 네, 저는 약간 이 책이 좋았던 이유가 햄스터가 진짜 이기적이고 못됐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심지어 어린 친구들이 만약 이걸 읽으면 반면교사 삼거나 거울치료 될 정도로 햄스터가 너무 못됐잖아요. 근데 이거를 굉장히 섬세하게 얘가 이기적이라는 거를 표현을 한 게 예를 들어서 햄스터 혼잣말로 마지막 남은 내 과자를 줄 만큼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까? 라고 하고 곧바로 1초 만에 과자 먹고 아니? 이러고 대답하는 장면이 있고 또 친구들을 파티에 초대할 때 이렇게 말해요. 자 모두들 들어봐. 며칠 후 내 생일을 기념하여 평생 잊지 못할 파티가 열릴 거야. 그래서 너희들 모두가 내 파티에 초대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맞아요. 또 별을 보면서 별들도 나에 대해 같은 생각을 하고 있겠지? 저 햄스터는 정말 멋있고 신비로워 라고 우주에서 본 햄스터는 정말 멋질 거야. 약간 자화자찬하고 아주 자기에 취해 있고 근데 뭔가 이런 것들 디테일하게 표현을 했고 또 햄스터가 너무 귀엽게 그려져 있고 네. 근데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 햄스터가 진짜 이기적이고 있으면 짜증날 캐릭터인데 그러니까 밉지만은 않은 거예요. 너무 그 이유가 주변 친구들이 따스해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약간 두더지나 달팽이나 뭐 아까 말했던 다른 토끼나 이런 애들이 이런 햄스터여도 너무 따스하게 바라봐주고 한 번 더 생각해주고 배려해주고 하는 게 오히려 햄스터가 생각보다 괜찮은 애일 수도 있겠다. 이 친구들이 얘를 버리지 않고 그렇게 챙겨주는 게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유유상종 금묵자흑 이런 말 있잖아요. 뭔가 공통되는 게 있겠지 이런 느낌. 그리고 이 스토리 자체가 중심 스토리가 이 햄스터의 생일 파티잖아요. 그거를 준비하는 과정과 파티를 하는 과정인데 저는 그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서 이 햄스터가 너무 얄미워가지고 얘 파티 아무도 안 오겠는데? 막 이렇게 애들 모아놓고서 내 생일 때는 이거랑 이거랑 이거만 갖고 와.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누군가가 네 선물로 이런 걸 준비했어라고 했는데 약간 떨떠름한 반응을 갖기도 하고 그런 거 보면서 얘 아무도 안 올 것 같은데 하는데 다 오잖아요. 노래도 불러주고 심지어 노래도 불러주고 그래서 얘 진짜 복 받았다. 얘 도대체 무슨 매력이 있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챙겨주는 걸까? 맞아. 빗돈님이 질문하셨잖아요. 그 저희 같이 있을 때 햄스터가 되게 킹받고 얄미운데 왜 막 너무 밉지는 않을까 이렇게 물어보셨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솔직한 게 매력이에요. 아 맞아. 저는 솔직한 사람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투명한 거 좋아하잖아요. 투명한 저 신조잖아요. 항상 빗도한테
투명해져야 돼. 맨날 이러는데 저는 이렇게 사실 저는 속에 있는 마음은 진짜 막 너무 다양한 감정이 들 때가 많은데 그거를 보통 사람들은 뭔가 딱 인간관계를 위해서 정제를 해서 말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정제하지 않고 그냥 나의 속마음을 말하는 게 더 오히려 매력적으로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의미를 내가 이 사람은 이래서 그랬구나 하고 내가 뭔가 바라봐주는 게 전 더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햄스터처럼 솔직한 친구도 전 괜찮아요. 오히려 좋아. 약간 물론 햄스터 너무 잘못하긴 했지만 밉지 않은 이유는 저는 솔직해서인 것 같아요. 동킹님이 봤을 때 햄스터의 가장 미운 점이 뭐였어요? 근데 약간 밉기는 한데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 네. 햄스터가 일기를 쓰잖아요. 근데 일기장에 거짓말을 써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그 드라마 안나이 보면은 사람은 혼자 보는 일기장에도 거짓말을 쓴다라고 이제 한 대사 구절이 있는데 약간 그걸 보면서 햄스터는 사실 그만큼 사랑을 받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자기 세뇌를 하고 난 위대한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되고 싶으니까 그렇게 행동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조금 불쌍하다. 킹받지만 불쌍하다 하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일기가 거짓 일기 쓰다가 중간에 눈을 동그랗게 뜨잖아요. 자기도 아는 거야. 거짓말인 거. 맞아요. 그래. 안타까워. 저도 약간 그 일기장 나와서 얘기하는 게 그거와 관련된 진짜 좋은 연출이 있었던 게 그 일기장에게 1 에피소드 제일 처음 일기를 쓰는 그 에피소드에서 벽난로 앞에서 심지어 자기 사진이 걸려있는 벽난로 너무 자기를 사랑해. 자기 애가 너무 많아. 그런데 그 앞에서 이제 막 그 벽난로 앞에서 일기를 쓴 뒷모습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 컷이 마지막 컷으로도 똑같이 나오잖아요. 거짓 일기를 쓰고 또 뒷모습을 잡는. 근데 여기 또 되게 디테일인 게 약간 같아 보이지만 예를 들어서 꽃이 조금 원래 꼿꼿이 서 있던 꽃이 살짝 고개를 숙인다거나 혹은 옆에 장작을 넣어야 되잖아요. 벽난로는 장작의 개수가 좀 줄어 있거나 이런 이제 디테일이 있는데 이게 약간 이 일기를 쓸 때 시간의 흐름 그리고 이 혼자서 이 벽난로 앞에서 있었던 시간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저는 약간 요즘에 생각을 하는 게 어떤 드라마나 영화나 뭔가 예술 작품들을 볼 때 우리가 뭔가 감동을 느끼는 순간 중에서 아주 보편적인 순간이 그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이 시간을 생각하게 만들고 내 시간이랑 대입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에 많이 감동을 받는 것 같아요. 그 영화 업을 보면은 거기서 앞에 할아버지 일대기가 쭈루룩 나오잖아요. 한 5분 정도의 시간 동안. 근데 그걸 보면서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느끼는데 그 이유가 그런 시간의 흐름을 되게 섬세하게 보여주면서 사실 시간은 다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진짜 감동을 주는 요인이 아닌가. 뭔가 쓸쓸해지는 맞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햄스터의 생일 파티가 나와서 약간 좀 가벼운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네. 여러분들은 가장 기억에 남는 생일 파티 혹은 생일이 있으신지 아니면 정반대로 이제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생일 혹은 생일 파티의 경험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피비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이거 질문을 받고 좀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저는 생일이 2월생이어가지고 사실 생일 파티를 연 적이 없고 뭔가 친구들한테 축하를 받지 많이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방학이잖아요, 항상. 그리고 저도 그런 생일 축하 파티 하는 거에 별로 미련이 없고 익숙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래서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저는 어렸을 때 오빠랑 친오빠랑 굉장히 자주 이렇게 놀았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엄마가 생일 파티를 열어주셨는데 저 있고 거기 이제 멤버가 저 그리고 오빠 그리고 동네 언니 딱 3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완전 애기였거든요. 그래서 언니랑 오빠가 생일 축하 노래 불러주고 제 그 양볼에 둘이 같이 뽀뽀를 해주고 그 사진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저를 데리고 집 앞에 놀이터에 가서 둘이 같이 그 그네 이렇게 한쪽씩 잡고 이렇게 밀어줬어요. 그러니까 완전 애기처럼 해주신 거죠. 그게 되게 갑자기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또 얘기 들으니까 피비님 얘기를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 게 왜 그렇게 어렸을 때 어린이집이나
그때 왜 이렇게 뽀뽀를 시킬까요? 아 그런 뽀뽀 사진 꼭 있죠. 그 약간 90년대생들 아니요? 다 있어요. 저 없어요. 아, 그래요? 왜 나 뽀뽀 안 해줬지? 나 뽀뽀 좋아하는데. 도킹님은 뽀뽀 사진 없어요? 생일 파티? 어제 그 사진 정리했는데 네. 뽀뽀 사진 있죠. 어제 정리했어요. 취향 정리. 정리를 참 많이 하세요. 아 뽀뽀 사진 정리하셨어요? 아니요, 그 보관했어요. 아, 왜냐면 있죠. 저 잘 나와서. 아 그 몇 살 때였어요? 저 6살 땐가 그랬는데 제가 그 남자를 좋아했대요. 그 아. 애한테 뽀뽀를 받은 거래요. 그래서 안 좋아했던 것 같은데 아닐 텐데 이런 생각했어. 보통 좋아하거나 썸 타거나 사귀는 애들이 뽀뽀를 해주더라고요. 유치원 선생님이 아시는 건가? 맞아요. 이렇게 해줘요. 이렇게 뭐야?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보기에 저는 유치원 때나 뭐 그때 뽀뽀를 안 해서 지금 뽀뽀에 미쳐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보면은 막 바이올린 그러니까 제가 생일 파티 그 케이크 앞에 앉아 있고 네. 막 옆에서 남자애가 바이올린을 키고 있다든지 이런 거 사진 있어요. 근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 네 그리고 그 남자애가 갑자기 뽀뽀하는 사진이야. 다음에 집사처럼 옆에서 바이올린 거의 무슨 꽃보다 남자 그거 충격적이야. 지우 선배야. 그래서 그런 사진 보면서 이거는 도대체 선생님이 의도하신 걸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한 적 있어요. 근데 요즘 약간 2000년대 이후에 그런 게 없어졌나? 어린이집 다니시는 분들도 그런 사진 있을까요? 약간 궁금해요. 댓글 좀 남겨주시면 이게 약간 그러니까. 90년대 특인가? 아 저도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동킹님이랑 마찬가지로 그때 얘 누구지 했는데 엄마가 야 너랑 썸띵 있었다. 썸띵 있었던 얘기했던 거 같았거든요. 난 그런 게 없어.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막 그래서 예를 그때 들면 알았어요. 꼭두각시 막 뒤에서 남녀가 이렇게 짝 돼가지고 꼭두각시 하고 있다든지 뭐 2인 삼각 이런 사진 있고 막 그러지 않아요? 나 없어. 어떡해? 그래서 지금 이 모양이에요. 아니에요. 분명히 있는데 누락된 걸 거예요. 그냥 제가 불태웠을까요? 아. 약간 그 좀 귀여워요. 그런 사진 맞아요, 보면. 귀여워요. 그리고 이거는 무슨 아이디어지?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신기하다 싶어요. 이층님은 있으신가요? 생각나는 생일 파티요? 음. 저는 제 생일 파티는 사실 뭐 그렇게 생각이 많이 나지는 않은데 대학교 1학년 때 동기 생일 파티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동기 생일 파티를 갔는데 뭐 술집으로 부르는 거예요. 갔는데 그 동기가 엄청 인싸여가지고 동기 형이었는데 인싸여가지고 모든 과 동기들 다 부르고 오, 대박이다. 과 선후배들도 약간 선배로 그때 1학년이었으니까 선배도 막 부르고 그래서 그냥 한 층 자체를 그냥 다 한 거예요. 오, 좋다. 그래서 약간 그 인싸의 그 생일 파티에 가 보니까 아 이것도 되게 즐겁다. 대박. 그런 것도 기억에 나고 네 그렇네요. 동킹님은요? 저는 이제 생일 파티 하니까 생각난 게 이제 저가 기숙사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이제 그러면은 3년 동안 같이 기숙사에 있으니까 생일도 훨씬 챙기기가 수월해서 이제 생일을 챙기는데 이제 두부 인형이라고 아세요? 두부 인형. 그 얼굴이 비워진 인형이 옛날에 있어요. 유행했던 인형이 있어요. 두부 인형이요? 부두 네. 인형 말고요? 네네. 부두 인형은 뭐예요? 찌르는 거 아니에요? 구두 인형.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엑소의 디오를 좋아했었는데 그 디오 어릴 때 사진을 그 두부 인형에 껴가지고 남자친구 해라 이렇게 선물도 주고 고등학교 때요? 저는 그거 생생히 기억나요. 그때 동기님이 좀 너무 저는 생일 주인공 괜찮으려나 생각을 했던 게 그 생일 주인공의 사진을 다 출력을 해서 그거를 복도에다가 다 붙여놓으셨더라고요. 와 그래서 괜찮으려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생일 파티 하다가 이제 정자 같은 데서 케이크 먹고 있는데 이제 또 그냥 케이크 안 먹죠. 자습 시간에 꼭 케이크 먹다가 선생님한테 걸려서 도망가고 그랬던 생일 파티가 이제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도끼님 파티 중독자셨네요. 동킹이 고등학교 때 거의 오. 폭주족이었어요. 폭주족. 파티를 정말 되게 신선하게 여셨는데요. 네, 약간 콤프로스트 박스에 생일 선물 담아서 주고 와 약간 이런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생일 축하할 때. 뭔가 그 고등학생 때 그 풋풋함이 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사실 저도 생일 4월인데 딱 시험 기간이에요. 아. 그냥 시험은 볼 때예요. 저는 생일이 4월 18일인데요, 여러분. 그냥 시험, 그러니까 20일에 그냥 중간고사라고 보면 돼요. 거의. 아,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생일 파티를 거의 한 기억이 없어요. 그냥 가족끼리 저는 하는 걸 좋아해서. 근데 기억에 남는 게 중학교 때 되게 저를 좋아해주던 친구가 있어요. 주희라는 친구인데 아직도 연락 많이 하고 빡쥐라고 부르거든요.
박주희님. 박주희 씨여서 주희가 그때 그러니까 저한테 맨날 MMS로 MMS로 저한테 맨날 뭐랄까 하트가 그려져 있는 요소들이 보이면 매일 찍어서 저한테 MMS로 메일을 문자 메시지를 보내줬어요. 매일매일. 그럼 와우. 저는 그걸 답장을 하고 근데 그 친구가 생일 때 생일 꾸러미를 줬는데 그 클레이 토이 같은 걸로 저를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진짜 모든 것에 다 사랑을 담아서 꾸러미를 준 게 저는 아직도 너무 기억에 남고 그래서 주희한테 너무 고마워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게 저는 기억에 남고요. 또 하나는 최근인데 저는 이제 학생 때는 오히려 생일 파티 못 했는데 그 회사에 처음 입사했는데 좀 되게 민망하게 입사하고 거의 한 일주일 뒤인가 2주일 뒤가 제 생일이었어요. 근데 저 진짜 깜빡 모르고 있었는데 일하다가 갑자기 딱 툭툭 건져서 뒤돌아봤는데 생일 파티 그 케이크 해주시고 와우. 해서 근데 또 그때 다 거의 다 나오시는 날이었어요. 대표님도 나오시고 와. 큰 회의가 있어가지고 근데 저 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생일 파티 노래 불러주시고 그게 너무 감동이었어요. 진짜 감동이었어요. 사진도 이렇게 영상도 딱 깜짝으로 찍어주시고 회사 신입사원한테 네 회사에 충성하겠습니다. 로열티. 네 그게 기억에 남네요. 네 근데 더 좋은 생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맞아요. 저도 올해부터 드는 생각이 생일이 정말 특별한 날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옛날에는 조금 소홀했던 것도 있는데 내 생일이든 남의 생일이든 뭔가 그 사람만을 위한 날이잖아요. 좀 인위적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그런 날이 대놓고 챙겨줄 수 있는 날이어서 오히려 되게 맞아. 좋은 날 아닌가? 저는 그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제 생일을 막 그렇게 얘기를 하지도 않고 저는 그 카톡에 생일 알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꺼놔요. 아저 켜놔요. 근데 저는 막 굳이 축하받는데 그렇게 미련이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안 축하해도 되고 상관이 없거든요. 물론 축하받는 거 너무 좋지만 그래서 근데 그런 거 좋아요. 제가 가끔 제 생일날 이렇게 약속이 잡혀서 친구를 만나는 경우에 그런 장난을 쳐요. 오늘 무슨 날인 줄 알아? 이렇게 물어보고 친구가 뭔데? 내 생일이야. 이러면은 엄청 까무러치더라고요. 맞아. 너무 미안하다고. 미안할 게 아닌데. 근데 그런 반응을 보는 게 너무 재밌어요. 뭐야? 휘빈이 생일 2월 18일이죠. 네, 맞아요. 전 기억해요. 이채님 생일 언제? 정말 실망이네요. 7월 12일 아니에요? 맞아요. 어떻게 기억해? 아 우리 같이 생일 파티 근데 했었잖아. 맞아요. 생일 파티 해주셔가지고 맞아 우리 둘이 해줬어. 네. 맞아. 봐봐요. 저만 기억했어요. 7월 12일. 기억해요. 저만 네. 기억했어요. 저 기억했죠? 아 이렇게 릴레이로 기억하면 되겠네요. 좋아요. 한 명은 챙겨주겠지. 여러분들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그럼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이 그래픽 노블의 번역가분 얘기도 조금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조정훈 번역가님이라고 하시는데 이대 불문과 졸업하시고 보르도 3대학, 파리 3대학에서 공부하시고 또 월간 출판 저널이라는 그런 월간지에서 프랑스 책들을 소개하는 칼럼을 또 쓰셨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은 불어 전문 번역가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제가 왜 번역가분을 이렇게 처음으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냐면 저는 이 책의 제목을 너무 잘 의역해서 번역해 주신 것 같아서 그 점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게 프랑스 책이기도 한데 이 프랑스어랑 영어 원제랑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 말씀드리면 Daydreams of a Solitary Hamster예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독한 햄스터의 과대망상, 고독한 햄스터의 공상, 백일몽 이렇게 직역을 할 수 있는데 이 제목을 위대한 햄스터의 사소한 소원이라고 의역을 하신 거에 있어서 저는 번역도 하나의 문학과도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이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이 번역가님이 햄스터에 가진 약간의 애정이 느껴졌어요. 그런 것들이 참 사소한데 만약에 이 제목이 고독한 햄스터의 과대망상이라 하면 오늘 얘기했을 때 아무도 햄스터가 좋다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위대한 햄스터의 사소한 소원이라고 하니까 햄스터의 입장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고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하다고 느끼기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느낄 수 있던 것 같아서 하나의 굉장히 좋은 장치였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최근에 또 이런 제목의 번역에 되게 중요성을 느낀 게 제가 1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본 영화 중에 요아킴 트리에 감독의 사랑할 땐 누구나 최악이 된다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네. 이 영화도 원래 영어 원제가 The Worst Person in the World예요. 근데 이 제목을 사랑할 땐 누구나 최악이 된다라고 번역함으로써
전 이게 되게 영리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확실히 좀 더 보고 싶어지는 그런 제목이기도 하고 사람들도 공감도 이끌면서 이 주인공을 만약에 더 월스트 퍼슨 인 더 월드였으면 아무도 이 영화를 보고 거기 나온 율리에라는 여주인공이 있는데 되게 어떻게 보면 조금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기도 해요. 바람을 피고 하니까. 근데 그 여자가 그렇게 월스트하게 보이진 않아요. 그냥 사랑할 때 얘도 최악이 됐고 나도 그런 경험이 있고 이런 걸 떠올리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제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픽 노블이든 소설이든 그림책이든 번역의 힘이 진짜 중요하고 다음에 뭔가 책을 읽을 때는 번역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드리면서 이번 그래픽 노블 소개 마치겠습니다. 네, 깔끔하네요. 네. 네, 빗돈님의 그림책 소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파티의 주인공은 바로 나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는 이게 오랜만에 녹음을 해서 그런지 하고 싶은 말도 너무 많고 막 너무 같이 계속 얘기하고 싶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동킹님은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하면서 약간 제가 처음에 제 취향 찾기가 제 재미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제 취향을 한번 찾게 된 것 같아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한 2달 정도 저희가 쉬었잖아요. 네. 푹 쉬었죠. 근데 오랜만에 왔는데 사실 지난주에 녹음한 것 같고 되게 저는 편안한 느낌이었고 오늘도 아쉬워요. 그래요? 더 재밌게 할 걸. 더 즐길 걸. 맞아요. 말을 아낀 순간도 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확실히 이 멤버로는 2시간은 부족하구나. 2부는 부족하고 한 4부 정도 해야지 네. 만족스럽게 하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오랜만에 해서 좀 떨렸고요. 설렜고 오늘 하면서 조금 더 확신이 든 게 더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오늘 주제가 시즌 3 첫 주제가 파티였잖아요. 저희가 네. 가면무도회를 해서도 그렇지만 저희가 가면무도회를 열었을 때 중간에 현타 왔지만 저희가 재밌는 파티를 열어보자. 우리가 더 제일 즐기자 이런 마음도 있었고 끝나고 나서도 이렇게 재밌게 이야기를 나누는 걸 보면서 진짜 우리가 즐겁게 하고 우리가 즐기는 게 중요하구나를 다시금 느낄 수 있었고 저희가 시즌 3에 앞서서 회의도 많이 했잖아요. 어떤 네. 식으로 나아가면 좋을지 저희도 나름 이거에 대해서 서로 생각이 많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다들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진짜 오늘 다시 느끼는 게 진짜 저희가 즐기는 게 중요하고 저희가 좋아하는 걸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그러면 그 청취자분들도 그걸 알아주시고 같이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재밌게 사는 날이 올까. 네. 앞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재미중독자는 시즌 3에서도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사연 혹은 저희 재미중독자 패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팟빵 댓글창이나 재미중독자 인스타그램 DM 혹은 댓글로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저희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아주 좋아한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시즌 3 재미중독자 1화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섹시 느낌의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하나, 둘, 셋. 안녕히 계세요, 용가리. 끝. 우린 재미 중독자. 재미에 죽고 재미에 사는 재미중독자입니다.